자, 30번 문제죠. 30번 문제가 저기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휘 문제였었죠? 어휘 문제라서 이제 다 잘 나오는데, 선생님이 봤었을 때는 이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빈칸 추론 문제로 나도 되게 좋았던 문제 같았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아주 높은 기술의 상품들은 이게 핵심 단어였어요. 그래서 첨단 산업의 상품들은 가격은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낮은 가격의 엘라스틱 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엘라스틱이 보이죠? 자, 이게 탄력성이란 표현이에요. 탄력. 가격 탄력을 가진다. 낮은 가격 탄력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크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좋을까? 말 좀. 자, 계속 할게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 낮은 가격의 탄력성이 가진다라는 얘기는 높은 가격에서의 높은 베리에이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베리에이션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 이게 왜 단어가 바뀌었지? 자, 베리에이션은요, 변동성이야. 가격에서의 높은 변동성을 가진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증가를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증가, 그리고 감소. 감소뿐만 아니라 그 증가에 이르기까지 가격에서의 그 변동성이 does not 엄청나게 수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뭐를 수정하진 않아? 수요를. 자, 그러니까 낮은 가격 탄력성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었을 때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높아지고 해갖고서 우리가 가격이 형성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얘는 높은 가격에서의 어떤 변동이 엄청나게 수정하지 않는 얘기야.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수요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됐죠? 선생님이 왜 아까 잠깐 멈칫했냐면은 책에는 이게 라시 체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변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여기 뭔가 내가 잘못. 유진아, 2번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알겠지? 낮은 가격의 탄력성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높든 가격이 떨어지든 수요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modify는요, 얘가 수정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바꾸다라는 표현이니까 얘는 그냥 위에서 얘기했던 change,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해볼게. 이거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나옵니다. 방금 했던 얘기의 이유야. 이러한 높은 기술력을 가진 상품들은, 첨단 제품들은 have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죠. 여기 few의 별표죠. 요거지. 얘는 거의 없는이라는 not에 가깝게 해석해 주는 거고, substitute는 대체제라는 표현이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것들, 대체제가 거의 없습니다. 대체제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제 저번 시간에 적었던 거 기억나죠? alternative. 대체제가 없습니다. 대체하다는 또 있어요. substitute, alter, 그리고 replacement, 명사니까 replacement까지 적자. 이런 대체품들이 거의 없어. 그리고 이것은 의미합니다라고 해서 콤마 ing. 그리고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러한 그 비용이, 바꾸는 비용이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그 비용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대체제가 없어. 대체제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전환시키는 거야.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그 비용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됐죠? 전환 비용이 높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 기술의 첫 번째 장에서, 그러니까는 초기의 장이니까 초기에 이제 기술을 도입하는 곳에서 바이어들, 사는 사람들은, 동그라미 칠게요.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야. 그 바이어들은 누구냐면 얘가 혁신가들이건 아니면 forerunner. 자, forerunner는요, 초창기에 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걸 뭐냐면 선도자.
선구자. 이 정도로 해서 밑에서는 이제 이거를 다른 단어로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있죠. 파이오니어. 선구자들은 혁신가들이나 아니면 그 선도자들 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 바이어들은 이 사람들은 more sensitive, 좀 더 민감합니다. 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해요. 뭐뭐보다는 그 추가적인 퍼포먼스보다는. 자, 여기서 추가적인 퍼포먼스는 좀 따로 외울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추가적인 어떤 성능보다는 그 가격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가격에 민감합니다. 일단 볼게. 얘가 좀 틀렸어요. 가볼게. 왜냐하면 얘가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가지고 있는데 깊은 포켓을 가지고 있대. 자, 깊은 포켓은 뭐냐면 주머니가 깊다라는 얘기는 여유가 많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됐죠?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많다.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be ready to spend, 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많은 돈을요. 뭐를 위해서? 그 혁신적이고 그리고 뛰어난 상품을 outstanding, 뛰어난 상품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을 위해서 많은 돈을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고, 포켓이 깊다는 얘기는 경제적 여유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하면 안 되겠지. 얘 덜이 돼요. 이게 레스예요, 레스. 내가 틀렸네. 아마 이거 답인데 선생님이 이거 안 고치고 그냥 바로 했나 보다. 그지? 오케이. 다시 할게. 그 기술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해서 퍼스트 스테이지를 우리 초기 단계라고 하자.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는요. 이게 혁신가족이든 아니면은 forerunner, 그 선도자들이든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건 리더들이건 상관없이 바이어들은요. 덜 민감해요. 가격에 덜 민감합니다. 뭐보다는 추가적인 성능보다는. 그러니까는 뭐가 어디에 더 민감한 거야? 성능에 민감한 사람들이지. 가격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도 많고요. 그리고요, 혁신적이고 뛰어난 제품에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예시가 나오죠. 예를 들면, 이때 레인지는요, 이제 범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제품의 어떤 범위인데, 이거는 이렇게 가자. 이것의 새로운 제품군들, 이렇게 하자. 제품군들을 가지고, 제품들을 통해서, 하이엔드 모바일 폰인데, 하이엔드는 아까 얘기했던 최고의 성능을 지녀내서요, 아까 얘기했었던 뭐가 되는 거야? 하이테크가 되는 거예요. 하이테크의 모바일 폰의 그 매니팩처러들은요, 그 제조자들은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를 목표로 하면요, 밀리어너의 하우스홀드에, 그러니까는 백만장자의 그 가정의 3%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야. With more than 2.5 밀리언, 그러니까 25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에셋이 자산이죠. 25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의 그 가정들의 3%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고객인데 어떤 고객이냐면요, ready to accept,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가격의 범위를요, 매뉴팩처러가 설정한 가격의 범위를 무엇이든지 간에 뭐지 간에 받아들일 준비가 된 고객들이거든요. 문장이 길 뿐이죠.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준 게 이제 아주 고가의 핸드폰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엔드, 하이테크 하면요, 뭐 프리미엄. 폰의 제조업자들은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우리는 이걸 뭐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도 되고요. 그 사람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포커스 온 정도의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에셋 하면요, 자산인데 이 단어보다는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프로퍼티, 이거 많이 쓰죠. 재산. 프로퍼티도 많이 쓰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중학교 때 배웠던 단어 정도로 우리가 봐올 수 있고요. 됐죠? 프라이스 레인지 하면요, 가격의 범위입니다. 가격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거는요, 우리 가격의 범위를 뭐냐면은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프라이싱 밴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가격대.
가격대. 그래서 매뉴팩처가 설정해왔던 가격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테이지에서,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는 아주 그래서 이게 돈을 쓸 준비가 된 사람들의 그 단계에서 그 경쟁자들은요, interested이니까는 관심이 없어요. 가격을 낮추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관심이 없어요. 심하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왓소오버는요, 그냥 지우고 갈게요. 그냥 지우고 갈게요. 이거 지우세요. 이거 책에 없는 겁니다. 책이 없고, 이게 왜 그 선생님이 멈칫한 게 이게 왜 들어왔나 싶어. 이게 도대체 뭐 이런 뜻이거든. 도대체. 일단 갈게. 그 단계에서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책에 찾아봤는데 이거는 저기 우리 책에는 안 들었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가격을 낮추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엄청나게 낮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매뉴팩처들은요 쫓고 있거든요. 똑같은 그 고객들의 카테고리를 범주를 쫓고 있어요.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을 쫓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핸드폰이 계속해서 비싸지는구나. 그렇지 않냐? 할게요. 게다가 높은 가격의 이러한 상품들은 종종 인식되어지는데 그 질의 표시로도 인식되어져요. 그리고요 강화시킵니다. 뭘 강화시키냐면 고객들의 자신감도 강화시켜요. 회사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그 내용은 뭐냐면 첨단 혁신 제품이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온 거야.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경쟁자들 회사 또한 애플이든 삼성이든 결국은 가격을 낮추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그 범주를, 그 고객층을, 똑같은 부자인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 그치?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품을 이렇게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부의 표시기도 해. 혁신적인 첨단 제품들, 핸드폰 같은 하이테크 제품들이 왜 가격이 탄력성이 좀 적은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죠? 그거에 대한 이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제도 한번 확인해 보죠. 신기술 제품들이 가격 변화가 덜 중요한 이유, 탄력성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도 잘 나왔고, 혁신적인 제품들은 대체자가 일단 적고요. 품질 신뢰가 중요해서 가격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한 얘기네요. 지리 파트인가? 자, 한 가지 쉽게 언더니까는 아래쪽이고요. 어프리시에이트가 이해되는 특징이니까는 과소평가되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한 가지 쉽게 가소평가되어지는 그 특징은 도시 길거리의 특징, 그리고 어떤 광장의 특징. 스퀘어가요 이제 사각형이고요. 이제 지리적으로 따지면 광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길거리나 광장이 지닌 그 관가되어지고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미래의 프루프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미래의 프루프라고 되는데, 프루프가 우리가 뒤에 붙었죠.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요, 방어란 뜻이야. 방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요 미래에도 지속되고 방어할 수 있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프루프를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도 이거 본성이라고 할까? 얘는 본성이라고 하자. 본질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미래에도 방해되는 자연은 글의 맥락을 니네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이해가 될 텐데, 이렇게 적을게요. adaptable.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니면 미래에도 이 단어 기억나나? resilience가 회복이죠. 그쵸? 미래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어는 결국 이 단어랑 sustainable하고 굉장히 비슷해진 단어야. 이러한 본성, 미래에도 지킬 수 있는 본성, 그리고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본질,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거? 지속 가능한 거. 알겠죠? 이러한 본성입니다. 자, 이것도 도시나 그런 광장도 결국은 미래를 방어한다는 얘기는 미래에도 쓸 수 있는, 미래에도 잘 견디는 이란 느낌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니네들 요거 있죠? 워터프루프. 그럼 이건 뭐였었어? 유진아. 워터프루프. 방수지. 그치? 물에 물에 잘 견디는 이란 느낌이지? 그래서 프루프는 잘 견디는. 알겠죠? 방수의 이런 표현입니다. 가볼게요. 그러니까는 미래를 뭐 예측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조금 변해도 미래에도 적용 가능한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될 거야. 한번 볼게. 고대에 그 중세 시대에 광장들은 인팔라스, 자 플레이스죠. 장소에 있는 이거 뭐지? 마라케시나 아니면 시에나와 같은 이러한 장소들에 있는 고대 중세 시대의 그 광장들은 여전히 아직도 장소인데 where 그 장소는 그 스토프가 팔리는 장소예요. 물건들이 팔리는 장소입니다. 매일 물건들이 팔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스토프 그 자체가 바뀌었을지라도 over the last 500 years 지난 500년도 넘게 그 물건들 자체는 여러 번 지금까지 팔리는 물건들은 계속해서 바뀌었을지라도 물건이 계속 팔리는 장소잖아. 됐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마라케시나 시에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광장이 큰 도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인데 물건들은 바뀌었지만 그 광장의 기능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시대가 바뀌어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도시의 광장은 꽤 미래를 방어하는 기술입니다. 미래를 방어하는 기술입니다. 오호.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요 미래의 적응력이 뛰어난 이 정도로다가 선생님이 나누도록 할게요. 잠깐. 책에서는요 얘를요 견디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은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도 잘 적응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의 광장은 미래를 잘 적응하는, 그래서 아까 어드타브를 썼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래에도 잘 견디는, 적응하는 그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뭐뭐인 것처럼 as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됐겠죠? 그럼 마찬가지다 정도의 느낌으로 가는 거야. 마찬가지다. 소드처럼 똑같은 거예요. 쇼핑 스트리트랑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in age of 온라인 시대야. 온라인 쇼핑의 시대에서조차도 쇼핑 스트리트도 뭐입니다? 상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끝나고서는 이거 지문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기술이라고 표현한 거가 온라인 쇼핑이 왜 갑자기 나왔지라고 생각했지 요걸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예를 들면 그 똑같은 물리적인 가게가 그것은 뭐냐면 한때 팔았던 버기 윕이라든지 아니면 타이프라이터니까 타자기 정도로 보면 되겠대. 타자기를 팔았던 버기 윕은요 마차 채찍이래요. 채찍. 그러니까 마차의 채찍을 팔았고 그리고 타자기를 팔았던 이러한 물리적인 그 똑같은 가게들이 아마도 이제는 뭐 할 겁니다? 수리할 겁니다. 손상 입은 폰들을,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물건이 바뀐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팔 건데 버블티를 또 팔 겁니다. 가게들이 바뀐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예전에 그 광장에 있던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가 뭘 팔았냐면요 채찍을 팔았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 타자기도 팔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를 하면요 휴대폰 수리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도 하냐면요 버블티를 팔아요. 그러면 지금 이 광장에서의 가게의 용도가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야? 바뀌고 있지. 그래서 지금 약간 미래를 방어하는, 미래를 견디는, 적응하니라는 얘기가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됐지? 그래서 어떤 광장에 있는 어떤 동일한 어떤 가게가 건물이 결국은 다른 사업들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바뀌고 있고 적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똑같은 기반 시설이
지지하는데 여기 책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요. 이게 나왔어요. evolving uses. 이거 있었어. 변화하는. 이게 진화하다라고 하는 거는 천천히 변하는였죠. 변화하는 그 용도 사용을 지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동일한 기반 시설이 시대가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용도를 모아준다,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제이콥스 또는 야곱이라고 하거든요. 제이콥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프로피시어 이게 사상가? 나 예언가라고 했는데 사상가. 엄청난 사상가인데요. 도시 경제의 그 사상가는 그러니까 프로핏은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미래를 내다보는 뭐 이 정도의 느낌이야. 이 사상가 제이콥스는 그녀의 책에서 이러한 사실에 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니까. 자, make profit, 그러니까 make 팩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요 그냥 강조하다라고 하자. 강조하다. 이러한 사실들을 made much of 강조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만들었다니까 강조하다의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emphasized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냐면요. including the death of life, the great American cities. 위대한 미국인들의 도시의 어떤 흥망성쇠, 죽음과 그리고 삶. 그리고 그 경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포함한 그녀의 책들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어떤 거야? 도시의 어떤 기능이, 기반 시설이 계속해서 용도가 수년이 지나도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녀가 지적한 것처럼 책에서 뭐라고 지적했냐면요. 그 엄청난 그 어드밴테이지 오브 도시의 그 아키텍처, 건축의 그 이점은 바로 이것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야? 변화를 지지하는 능력입니다. 용도에서의 변화를 지지하는 용도입니다. 야, 여기에서 지금 똑같은 게 지금 나왔죠? 여기서 똑같이 나왔잖아요. 똑같은 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빈칸 추론 문제였었고요. 다시. 도시 건축, 즉 길거리를 만들고 광장을 만들고 가게 그 건물들을 만드는 그런 어떤 도시 건축의 아주 이점이 뭐냐면 용도에서의 변화에 대한 변화를 지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제이콥스는요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 지속성을요. 도시 그 자체의 지속성을요 프리딕트 예측했습니다. Unlike those, 이러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predict rise of 인터넷의 등장이 아마도 의미할 건데 도시의 죽음을 의미할 거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하고는 다르게 이 도시 그 자체의 지속성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요. 자, 여기 이제 글을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보니까 조금 더 나아지죠. 자, 정확히 이제 보면은 지금 미래에도 뭐 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이라는 얘기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고 미래에도 이것저것 용도에도 적응 가능하고 회복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기서 사실상 이제 주제문이 나온 거야. 그리고 도시의 길이나 광장은 뭐냐면은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그 자체의 건축물들은요 미래를 방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온 게 이제 고대 도시 500년 전에 도시들이 나왔는데 여기는 물건이 매일 팔리고 있어요. 물건들만 바뀌었어요. 물건들은 바뀌었고 파는 물건은 바뀌었지만 도시의 기능은 계속해서 똑같이 하고 있었던 장면이 나왔죠? 자, 그래서요 31번 뭐 괜찮았습니다. 어려운 건 또 없었고요. 단어 정도만 조금 볼게요. 단어 위에서부터 좀 내려오면서 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자, underappreciate는요, 우리가 많이 보는 단어는 아니고, 우리가 많이 봤던 게,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간과하다라고 해서, overlook, 간과되어지고 있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제 특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이 단어도 있어요. trait.
근데 얘가 좀 약간 물리적인 특성이라면 트레이트는 성격적 특징을 좀 얘기할 때 우리가 트레이트라는 단어를 좀 씁니다. 그리고 또 단어가 뭐 할 만한 게 있을까? 자, 요 단어 볼게요. 아까 얘기했었던 건데 여기 지속성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지속이라는 얘기는요 견디는 거니까 이 단어도 괜찮아요. endurance. 얘가 견디다, 지속 가능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rise라는 이 단어 등장이라고 했었겠죠? 출현 우리 있죠? emerge. 출현하다. 요것도 같이 외워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변화를 견디는 도시공간. 그래서 도시 공간이 예를 들면 게 길거리랑 스퀘어, 광장이 나왔고 시간이 지나도 용도를 수용한다는 얘기야. 용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지속한다. 그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있으면 그 도시는 쇠퇴할 거야 라고 했지만 안 그래 딱 그런 얘기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질문 볼게요. 32번. 자, 이 접촉이 식물 성장에 미치는 가장 강한 영향이래요. 한번 볼게. 왜 이렇게 내려갔지? 그 제노믹스 레볼루션은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made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뭐를요? 그럼 얘는 가짜 목적어, to see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자, 제노믹스 레볼루션은 얘 뭐냐면 얘가 유전체학이래요. 유전체학. 그러니까 유전학문의 어떤 혁명적인 발전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뭐를 가능하게 만들었냐면 보는 것을 또는 관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영향력이 있는 그 터치가 여기가 의문사네요. 영향을 주는 그 터치가 이스트 플랜트 이거는요 식물에게 이렇게 가자. 식물에게 영향력이 있는 터치가 깊은 수준으로 더 깊은 수준으로다가 영향력인 터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터치가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 터치 접촉이 누구에게? 식물에게. 됐죠? 높은 수준으로 식물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 해석했네요. 됐죠? 지금 이거는 해석이 조금 까다롭게 지금 좀 약간 변형이 된 거고요. 자, 이거 보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접촉이 누구에게? 식물에게 깊은 수준으로. 알겠죠? 책에서는요 좀 다르게 나왔어요. 당황하지 말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할게. 동료들은 이거 피어링에서는요. 피어링은 왜 이제 피어링이라고 썼냐면은 그 연구를 할 때는요 동료의 좀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갈게. 그 피어링에서 유전자에 대한 연구였는데 이 사람인데요. 여기에서의 연구는 자, 얘가요 겨작가래요. 겨작가의 잡초래요. 겨작가의 잡초. 얘가 애기장대라는 책이래요. 애기장대. 애기장대의 그 유전자의 피어링에서 연구해서 이게 뭐냐면 위디 플랜트인데 잡초인데 어디에 잡초냐면요 머스타드 패밀리.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겨자의 과라고 할게요. 겨자과에서의 잡초 식물인 그 애기장대의 유전자를 연구해서 그리고 그 실험쥐들인데요. 생물학 세상의 그 실험쥐들
이거요, 그냥 실험지들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랩의 실험지라고 한 거는 대표적인 실험 생물을 이렇게 그냥 그 은유를 한 거, 직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 생물학 세상에서 가장 랩한 그 실험지들인, 그러니까 실험 대상인, 대표적인 실험 대상인, 겨작가의 잡초인, 이런 애기장 때의 유전자의 그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가자고,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알아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 터치가, 뭐를 알았냐면, 터치가, 꽤, 어떤 터치냐면요, 조용하게, 뭐 했습니다? 유발했다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엄청난 반응을 유발했어요. 그들의 호르몬에서, 이때는 애기 장대들이 되겠죠? 그 장대들의 호르몬에서, 그리고 유전자의 표현에서인데, 그것은 뭐냐면, 엄청나게 뭐뭐 할 수 있는인데, 여기에서는 이것의 성장을 인히비트, 억제하는, 이것의 성장을 억제하는, growth. 성장을 억제하는, 엄청나게 성장을 억제하는 이러한 유전자의 표현이나 호르몬에서의 엄청난 반응들을 유발한다라는 것을 뭐 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so가 들어가서 지금 이거를 만약에 이제 오형식 동사로 보면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봐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대시 있기 때문에 맞죠? 대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각 동사로 보지 말자고 다시 이 부분 해석할게요. fearing은요 어떤 교차 검증 정도로 보면 돼. 연구라고 보면 돼요. 다시 애기장 때 유전자의 연구에서 애기장 때가 뭐냐면요 잡초인데 겨작과의 잡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실험 생물학 세계에서의 실험지, 즉 대표적인 연구 대상인 이 애기장 때 유전자의 연구에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찾아냈는데요. 그 접촉이 quietly 꽤 유발하는데 이러한 엄청난 반응을 유발했어요. 근데 이게 좀 부정적이었네. 그들의 호르몬에서의 반응을 했고 그리고 유전적인 표현에서의 반응을 유발했습니다. 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쵸? 엄청나게 줄어드는, 억제하는 됐습니다. 그들은요 스트로크 했습니다. 스트로크는요 얘가 쓰다듬다는 표현이야. 그들은 쓰다듬었는데요. 뭐를 쓰다듬으면요. 그 잡초를요. 그 장대를요. 쓰다듬었어요. 뭐를 가지고? 부드러운 페인트 브러쉬를 가지고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나서 분석했습니다. 식물의 유전적인 반응을 분석했어요. 30분 안에 being touched, 내가 만져지고 난 다음에 30분 안에 그 식물의 게놈의 10%가 was altered, 바뀌었습니다. 30분 만에 바뀌었대요. 오호, 유전적인 반응이 때문에 10%의 변화가 일어났대요. 이게 긍정적인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반응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분명히 그 식물은요 리오르가니즈니까 재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프라이어리티를요,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그 디스터번스. 자, 디스터번스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건 정확하게 외우세요. 교란, 방해,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재배치했고, 그리고 리루트했어요. 루트는 길이죠. 그러니까 길을 바꾸다라고 하면 되겠죠. 리루트는요. 길을 바꿨습니다. 길을 바꿨어. 뭐뭐로부터 떨어지게? getting taller. 키가 커지게 되는 그 노력으로부터 멀어지는 에너지를 뭐 했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가 더 크게 자라는 힘든 과정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니까 높이 자라는데 쓰이는 에너지를요 다른 곳으로 바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키가 컸다는 얘기, 안 컸다는 얘기야? 안 컸다는 얘기네. 터치드, multiple times, 여러 번 터치를 당했던 그 잡초는요, 그 애기장 때는요, 잘랐습니다. 이것의 위쪽의 성장률을요, 줄였어요. 뭐뭐만큼? 30%만큼까지 줄였습니다.
아, 잠깐만. 자, 접촉이 식물 성장에 미치는 강한 영향인데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영향이야? 부정적인 거죠? 키가 안 자랐습니다. 자, 됐고요. 단어를 한번 볼게요. 단어를 좀 보면서 가보도록 하면 될 건데, 오호. 요거 정도만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laboratory rat 하면요, 대표적 실험 대상. 이렇게 적자. 대표적 실험 대상. 나는 만져주면 더 잘 자라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자, 트리거 하면요, 얘가요, 유발하다. 우리 알고 있죠? 어떤 뒤에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트리거 같은 단어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었죠. 그 트리거 다음 같은 비슷한 단어들은 우리가 뭐냐, 야기시키다. 대표적인 거죠. 야기시키다. 이런 표현도 뭐 lead to, 뭐 이끌었습니다, 초래했습니다, 이렇게도 되고요. result in도 있고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상당히 엄청나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considerably, 엄청나게 라는 표현이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significantly, 엄청나게, 이런 표현이었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것 중에서 요 단어 inhibit가 있었었죠. inhibit 하면은 얘가 억제하다, 방해하다라는 표현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hinder, 방해하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 단어도 있어요. restrain, 억제하다. train, 억제하다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같이 적자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브러쉬를 가지고 브러쉬질을 하진 단면이니까 쓰다듬다는 이제 요거 이제 브러쉬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분석하는 거는 우리 조사니까는 examine, 분석하다. 식물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disturbance는 교란, 방해도 있고요. 또 뭐냐면은 이것도 있죠. disruption 하면 얘도 방해라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interference 하게 되면 얘가 방해하라는 표현이죠. 간섭하다, 방해하다. 같은 표현으로 쓰이니까는 세 개는 같이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짧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진화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따라가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가볼게. 환경을 따라가는 진화라는 것은, evolution은 will come to, 자, come to 밑줄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인데요. 어디에 지금은 장소가 나왔네. 이르다가 됐네요. 됐죠? 자, stand still은요, 이거는 이렇게 적으세요. 정지 상태. 진화는 정지 상태가 될 겁니다. 뭐뭐 할 때까지는 이렇게 하죠. 뭐뭐 할 때까지 무언가가 in conditions,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조건 상황에 있는, 얘는 조건 그리고 상황이라고 하자. 상황들에 있는 이러한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 바뀔 때까지는 정지 상태에 있을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의 무언가가 바뀔 때까지는 진화는 정지 상태에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요, 핵심이 나온 거야. 전제 조건이 나온 거야. 그만하라고, 니. 계속 웃고 있어. 너 이제 끝나고 보자. 가볼게요. 자, 계속 웃어, 계속. 웃든지. 자, 온셋 하면요, 아이스 에이지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자. 시작에서. 그리고 그 변화는 평균적인 레인폴, 그 지역의 강수량에서의 그 변화. 변화가 있었던 그때 변화는요. 변화. 이거다. 아이스 에이지의 시작 1번. 예시네요. 그리고 평균 강수, 그 시대의 그 어떤 그 지역의 강수량의 변화. 그리고 또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면요. 프리벨 윈드. 자, 프리벨 하면요, 얘가 지배적인이죠.
지배적으로 부는 바람에서의 변화니까는 뭐 이걸 우리는 뭐라 하지? 무슨 바람이라지? 뭐 계절풍이라든지 뭐 있잖아. 큰 바람들. 지배적인 바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어떤 지배적인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나 변화되거나 강수량에서의 변화거나 아이스에이지의 시작, 그러니까는 또 환경이 변하고 있는 세 가지 조건들이 좀 나왔죠. 이런 것이 변할 때 진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이요 정말로 이제 두는요 강조해 두네요. 정말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을 때 이 타임 스케일을 가지고, 자 타임 스케일은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시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를 얘기해서 시간의 규모를 가지고 다룰 때 이렇게 가자고. 시간을 크게 보고서는 다룰 때 이러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 진화적인 진화적인 시간의 규모, 타임 스케일 대신에 썼겠네요. 앞에 있는 거. 진화적인 어떤 시간의 규모만큼이나 긴 타임 규모를 가지고, 시간 규모를 가지고 뭐 할 때, 다룰 때 일어납니다. 잖아요? 그럼 에지를 지우고 해석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정말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시간의 규모를 가지고 길게 다룰 때, 그러니까는 이러한 변화들을 길게 다룰 때 일어나는 거야. 진화가 일어나는 만큼이나 길게. 자, 진화가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한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자, 그 결과로서 진화는 보통은 does not come to, 자 이거 halt,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에 이르진 않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니네들이 책을 보면 저기 적을게요. constantly, 지속적으로 트래크 합니다. 트랙은요 추적하다, 쫓다라는 표현이죠. the changing, 변화하고 있는, 바뀌고 있는 environment, 환경.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진화는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중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합니다? 추적하고 따릅니다. 그 변화하는 환경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앞문장에 있는 거를요 지금 의식적으로 다 뒤쫓는 게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에 꾸준한 다운워드 드리프트가 있었다면, 다운워드니까는 아래쪽이고요, 드리프트니까는 그냥 이제 하락이라고 할 거예요. 꾸준한 하락이 있었다면, 평균 온도에서의 하락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하락이 있었다면 이거 드리프트를 뭐라고 하지? 이거를요 드리프트를 트렌드라고 바꿔, 추세라고 바꿔. 알겠지?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꾸준한 하락의 추세가 있었다면 드리프트를 그렇게 해석하라고. 알겠죠? 이거 드리프트로 해석하면 해석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같아요. 자, 갈게. 이러한 경향이나 트렌드가 있었다면, 평균 온도에서의 하락의 트렌드가 있었다면 그 트렌드는, 그 추세는, 그 경향은 어떤 경향이냐면 지속돼요.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그 경향은, 됐죠? 석세시브 이 단어 별표 치세요. 여기서는 성공적인이 아니라 연속적인 되겠지. 연속적인 동물의 그 세대들은 will be propelled, 강요받을 겁니다. 추진될 겁니다. 뭐에 의해서? 꾸준한 선택의 압박에 의해서 추진되어질 겁니다. 자, 선택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연속되는 여러 세대들의 동물들은 아마도 압박을 받을 겁니다. 뭐에 의해서? 선택 압력에 의해서. 그 방향으로. 됐죠?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야? 온도가 하락하는 방향이죠. say, 말하자면 of, 더 오랫동안 헤어의 코트. 이때 코트는요 이제 가죽 정도로 보면 돼. 헤어털, 동물의 털. 동물의 더 긴 동물의 털을 자라도록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네. 그죠? 예를 들면 더 긴 동물의 털을 자라나게 하는 방향으로다가 선택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프로필 추진되어질 겁니다. 프로필이 이제 추진하다라는 표현이라서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 몇천 년 뒤에 줄어든 온도의 몇천 년 뒤니까는 줄어드니까는 온도가 하강한 몇천 년 뒤에 만약에 뒤에 그 추세가 바뀐다면 그 추세는 아까 얘기했던 드리프트 경향이죠. 그 경향은 어떤 경향이야? 온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바뀌어졌어. 그래서 평균 온도는 크립 업 하게 됩니다. 자, 크립 업 하면 이제 오르다가 되겠죠? 반전해서 이제 오르다가 되겠죠? 올라갈 겁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된다면 그 동물은 will come 어디 아래로 올 거예요? 그 새로운 선택의 압박 아래로 영향 아래로 오게 될 거고 그리고 will be pushed 또 뭐 할 거야? 밀려나게 될 거 강요받을 겁니다. 어디 쪽으로 강요받을 거야? growing shorter coat 요번에는 더 짧은 코트로다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제 푸시 투어드 뭐 유도되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얘들은 푸시드 밀려나다는 얘기는 강요받다고요. 프로펠이 추진하다는 얘기는 추진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 결국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또 정리한 다음에 좀 보도록 하고 제목만 적고 갈게요. 진화는 환경 변화를 따라서 간다. 삼택 압력을 받아서 진화는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아니야. 장기적인 변화에 따라서 천천히 지속되는 거야. 중단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